피보나치 비율도 진입 근거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런 거 다 알아서 박사하게 딴다 쳐도 대응 못하면 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대봉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매매 관점을 참고하시다 보면 눌림이나 되돌림에 매수매도 또는 롱숏 포지션을 진입해보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끔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한 가격대에서 정말 반등이 나오거나 저항을 받는 걸 보고 신기하다고 느꼈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을 잘 이해하시고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타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전 영상에 이어서 실전에서 근거 있는 매매 타점이 될 수 있는 피보나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전 영상인 엘리엇 파동편을 보신 다음 다시 시청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피보나치를 실전 매매에서 잘 써먹기 위해선 엘리엇 파동 기초는 알고 계셔야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이전에 장대봉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기본 매물대나 추세선 등을 찾아서 진입해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거기에 오늘 제가 영상에서 다룰 피보나치를 알아두신다면 기존에 찾았던 지지저항 매물대에 좀 더 신뢰성 있는 근거를 보탤 수 있을 겁니다. 애매한 구간에서의 포지션 진입을 줄일 수도 있고요. 가끔은 운 좋게 정확한 타점을 잡으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의 모든 방향성엔 100%가 없듯이 피보나치 또한 하나의 좋은 포지션 진입 근거일 뿐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먼저 피보나치의 기본 개념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보나치에 대해서 나름 쉽게 정리해봤는데요. 지금은 피보나치 정의 정도만 읽어보시고 넘기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위의 내용들이 복잡해 보이실지 몰라도 뒤에 나올 피보나치 실전 사용법을 배우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내용들이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부분을 4시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선들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었을 때 되돌림의 비율값을 나타내주는 선들인데요. 되돌림이란 말 그대로 되돌아온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피보나치의 선들은 파동과 연관해서 봤을 때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간혹 이딴 선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현재 나온 흐름만으로 하나의 피보나치 되돌림만 찍은 상태에서 선들을 왼쪽으로 늘리고 과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캔들들이 어디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흐름이 진행 중인 구간에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었을 뿐인데 과거에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꽤 많이 있고요. 심지어 전에 만들었던 패턴의 꼬리 고점 부근도 몇 개 보이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보나치 비율을 100% 맹신하듯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의미가 없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파동을 모르시더라도 차트만 봤을 때 무지성 상승, 무지성 하락은 없다는 걸 잘 아실 텐데요. 한 번의 상승 후에는 반드시 조정이 오고 한 번의 하락 후에는 꼭 반등이 나옵니다. 이런 반등과 조정을 통틀어서 되돌림이라고 합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다룬 엘리엇 파동을 잘 이해하셨다면 어디가 눌림이고 어디가 되돌림인지 이해하셨을 텐데요. 그 되돌림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나올지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지점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파동에는 되돌림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각 구간마다 특징을 정리했으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왼쪽에 매매 기능 도구 목록을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에 이렇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도구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클릭해 줍니다. 자, 임펄스부터 알아볼 텐데요. 2파의 눌림, 비율을 알아보려면 저점부터 한 파동의 고점까지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어줍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 한 파동을 38.2%만큼 되돌린다. 50%만큼 되돌린다. 78.6%만큼 되돌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이것들을 간단하게 382, 0.5, 786, 618 되돌림 이렇게 줄여서 부릅니다. 하지만 간혹 이런 구간이 아닌 중간 사이 구간에서 변곡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개미들이 이 이론들을 안다는 것을 세력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헷갈리게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비율은
잘 안 맞출 때도 많고요. 특히나 임펄스, 시작 파동 같은 경우는 이전 지지, 저항 매물대를 무시해버리고 뚫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파동 간에 나올 수 있는 의미 있는 비율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되돌림 비율이고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지만 기본 사항들로만 추려봤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예시 그림으로 돌아와서요. 임펄스라면 이파의 끝은 시작 지점을 100%만 돌리지 않는다면 모두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도 이 구간들은 기본적인 되돌림 구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886에서도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여기 구간이 깨지면 저점으로 봤던 곳을 깰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4파의 조정 범위는 기본적으로 3파의 382 되돌림 구간이지만 가끔은 618 구간까지 되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3파의 상승에서 618까지 되돌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차트에서 다른 이론적인 것은 무시될 때도 많이 있지만 임펄스 파동에는 기본 법칙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4파의 조정 범위는 1파의 고점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4파동이 3파동의 상승폭에서 618 되돌림을 준 것까진 괜찮지만 그 끝이 1파의 고점 캔들 꼬리라도 건드리는 순간 이 전체 파동은 임펄스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보통 4파는 수렴 형태의 패턴이 많이 나오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5파의 상승폭에 대한 예측은 1파의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찍은 피보나치 되돌림 값의 시작점을 3파의 끝점에다가 대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값이 0.618까지 간다는 것이 기본 이론이고요. 이 값도 역시 실제 차트에선 정확한 비율이 안 나올 때도 많고 상황에 따라서 길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라인을 02 라인이라고 부르고요. 이 라인을 24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이면서 차트가 그려질 때 이 추세 라인이 깨지기 전까지는 한 파동에 대한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이 흐름에 대한 패턴은 일단 끝이 났고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점은 이 추세 라인이 깨진다면 또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변곡이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파동 되돌림도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저점으로 보이는 곳과 한 흐름 끝점에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고 B파의 끝이 나올 만한 지점을 되돌림 비율로 찾으시면 됩니다. 조정파동은 구간마다 지지저항을 받는 게 임펄스에 비해 눈에 더 잘 띄니까 되돌림을 찍었을 때 각 구간마다 지지저항을 받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정파동이 어려운 점은 바로 B파동의 끝이 A파동 시작점을 깰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 예시가 바로 플랫 패턴이고요. 차트를 보다 보면 저점을 깼는데 다시 가격을 말아 올리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플랫 조정 파동의 특성이 여러 가지 이유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21년 말 신고점을 달성했던 구간을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어도 100% 이상을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많이 보시고 5만원이나 10만원으로 실매매 해보시면서 직접 경험하고 느끼시는 게 훨씬 습득이 빠르실 겁니다. 임펄스도 02 라인이 있던 것처럼 조정파동도 그런 라인으로 볼 수 있는 OB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임펄스의 02 라인 역할처럼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웬만하면 지켜야 하는 추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흐름으로 예시를 들자면 초록색 선이 표시된 부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확장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왼쪽 도구 목록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가 있던 곳을 클릭하시면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피보나치 확장의 기본 개념이고요. 여기 적힌 비율도 제일 기본적인 비율 값입니다. 피보나치 확장은 한 파동의 끝을 예측해 보려는 것이 목적인데요. 임펄스를 먼저 보자면 저점 구간에서 1파 찍고 2파로 보이는 구간에 저점까지 찍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3파가 끝이 날 만한 지점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1.618짜리가 3파의 이론적인 도착범이고요. 물론 그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꼭 618을 맞춘다는 법도 없는데요. 그래서 추세선과 중요 매물대, 영상에서 알려드린 보조지표 등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조정파동 비율입니다. 똑같이 A파동의 시작점, 끝점,
B파동의 끝을 이어주면 됩니다. A, B, C 조정파에서 C파동의 끝은 보통 1대1 비율인데요. 이건 역시 정석 비율인 1대1도 잘 나오지만 1.13 구간도 많이 나오고요. 임펄스가 헷갈릴 정도로 C파동이 엄청 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대값은 아니지만 1.618도 자주 나오는 비율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차트에 적용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피보나치를 다양한 시점으로 많이 찍어볼수록 점점 더 시야가 넓어집니다.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전의 차트가 어떤 그림으로 나왔는지 먼저 체크를 합니다. 단기적으로 볼 땐 일단 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락 이후에 횡보를 하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을 단기 저점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왔던 패턴으로 보자면 소파동, 임펄스로 보이는 구간이 3개가 보이는데요. 작게 쪼개보면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고요. 더 큰 그림으로는 이런 식의 플랫 조정 패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구간을 피보나치 확장으로 찍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확대해서 구간들을 보면 1.618, 1.786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려면 피보나치 값을 하나 더 입력해주면 됩니다. 피보나치 선을 더블 클릭하면 설정 값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비어있는 구간을 체크한 후에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파동의 끝점을 유추해보면서 매도나 숏 진입 타점을 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파동이 끝나고 새로운 타점, 진입 근거를 잡아보려면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진입 근거를 추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숏 관점이라면 여기 고점과 현재 나온 저점을 연결하고 피보나치 되돌림 숏을 노려봐도 됩니다. 롱 관점이라면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을 연결하고 롱 진입 자리를 노려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되돌림 숏 포지션 관점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어본다면 이렇게 단기적 하락 이후에 처음 찍은 되돌림 618 자리에 안착하지 못하고 한 번은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618 자리는 꽤 신뢰도가 높은 피보나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가지 상황들을 잘 파악하면서 사용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좋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찍은 피보나치가 포지션을 진입해보기에 근거가 좋은 구간인지 알아보려면 비율이 찍힌 선들을 왼쪽으로 늘려서 특정 비율 구간이 과거에 지지저항을 받는 곳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해보시면 됩니다. 피보나치 비율도 진입 근거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런 거 다 알아서 박사하게 딴다 쳐도 대응 못하면 꽝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앞에 저점을 깨지 않고 하락 이후에 새로운 채널을 그리면서 상승 중인 모습인데요. 되돌림 롱을 받아보려면 현재 거래량은 실렸지만 안착을 시키지 못한 구간을 되돌림을 찍어볼 고점으로 보고 현재 나온 저점에 되돌림 구간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피보나치 되돌림 관점으로만 따져보면 618 구간에서 롱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이 구간은 채널을 이탈하는 구간이라 리스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만약 618을 터치하자마자 꼬리 말아 올리면서 지지해주면 나름 근거 있는 롱 타점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0.5 구간도 채널의 하단 라인이라 여기도 역시 근거 있는 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파동이나 피보나치는 현물, 알트코인에서도 물론 응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단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심한 변동폭이랑 시총의 차이로 인해서 우량주보다 훨씬 이론적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총이 낮은 자발트 중에 김치코인도 차트가 패턴을 만들었다면 피보나치가 통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코인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로 썬더코어를 선택한 이유는 차트가 악질이라 골라봤습니다. 이 피레침을 고점으로 봐야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는 세력들이 개미 꼬시기용으로 만들어낸 피레침으로 보여서요. 어느 정도 패턴을 만들고 거래량이 조금 늘어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알트는 웬만하면 날봉, 시간봉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고점과 저점에 피보나치를 연결해보면 0.5 구간에 저항을 계속 받는 것처럼 보이고요. 처음 거래량 터진 부분, 다음 하락 이후에 장기 이평 아래에서 캔들이 머물다가 거래량이 또 터지면서 장기 이평선 위에 날봉 캔들이 안착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반등은 0.114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날봉이 안착한 구간이 장기 이평 위에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상승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는 근거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근거를 생각해 보면서 피보나치도 여기저기 대입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보나치를 많이 찍어 보시면서 동시에 응용도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피보나치 확장과 피보나치 되돌림을 같이 써서 공통 구간을 찾아본다든지, 4시간봉 큰 흐름에서 되돌림을 먼저 찍고 15분봉 작은 흐름에서도 되돌림을 찍어서 여기서도 공통 구간을 찾아보시면서 근거 있는 진입 타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엇 파동과 피보나치는 실전 차트에 적용하기가 꽤나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이론을 말해주는 영상은 많지만 실제 차트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도 별로 없기도 하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해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소액 실전 매매로 연습 많이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장대봉 할인 링크 가입자에 한해서만 1대1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익절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